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주간중개사법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 문제 1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진사 민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이제 3월부터는 2차 과목, 특히 중개사법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1번 법령상 용어정의 틀린 겁니다. 1번 개업공인 사람은 다 틀렸죠. 사무소 등록환자죠. 그 뒤에 다 틀렸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환자입니다. 2번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하여. 둘째, 일정한 보수 받고. 셋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맞았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리사인자를 포함하였습니다. 포함한 자로서. 다음 중개업무 수행 꼭 들어갑니다. 다음 개공의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 정확히 맞았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람은 요건이 하나죠.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한 자 맞았습니다. 5번 중개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정확히 맞았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1번의 답을 딱 쓰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죠. 2번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이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건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라 중과 대상 안 됩니다. 2번이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3번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 분리된 수목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4번은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이게 정답이죠.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5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아직 특정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3번 법령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박스가 나오면 1, 2, 3, 4를 확인하세요. 개수가 서로 다르죠. 이걸 빨리 확인합니다. 기억은 제일 끝에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입니다. 니은이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디귿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는 사적거래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입니다. 리을 토지 정자물인 미등기 건축물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을 뺀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또 박스면 밑에 1, 2, 3, 4, 5를 봐요. 1개부터 3개까지 있습니다. 기억은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건 장래 건축물이지만 피분양자가 선정됐죠. 그럼 분양권으로서 중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권리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을은 제일 끝에 대토권 아까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5번입니다. 기억 빼고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는 결격이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는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3번은 자격정지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6개월 범위 내입니다. 3번 자격정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 결격에서 벗어났어요. 따라서 법인인 개공의 임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게 자격증 양도되어져. 이거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옳은 겁니다. 이것도 박스죠? 그럼 1, 2, 3, 4, 5에서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개만 알면 되겠네요. 위원회는 중개
보수 변경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맞아요. 7명에서 11명 이내 위원 맞았습니다. 3번 위원장은 제1차관이죠. 틀렸습니다. 디귿. 리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위원 중에 호선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죠. 그 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옳은 거라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건 아주 중요하죠. 개국공인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개공 등의 결격에 해당되면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죠. 소공이나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만기법 해볼게요. 충청도에 금종면이 있어요. 그 금종면에서 3년 동안 충청도 사투리 갔죠. 다음 한 달에 2, 300은 퍼세라고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그러니까 제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요. 자정에 술 취한 날을 무정하게 재파로 등쳤습니다. 애워야겠죠. 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쓰기 결사판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금종면 3년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3년 결격입니다. 유가 집행유예 기간이죠. 그 다음 2법 위반이에요. 3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그럼 세가 3년간 결격. 다음 자격 취소 3년 결격이고, 발생하는 법인에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다음 자정이 자격정지 기간, 무정이 업무정지 기간, 제가 제한 능력자, 파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음 제일 아래줄이 등처스가 등록 취소 3년이에요. 3년. 등록 취소 3년입니다. 가로 열고 이 등록 취소 3년.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기결사입니다. 기결사 X. 기가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결이 결격사유. 사가 사망이사. 다시 기가 등록 기준 미달. 결이 결격사유. 사가 사망이사. 여기는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 3년이 총 4번 있어요. 금종면 3년, 2, 300은 퍼세 3년, 자취 3년, 등록 취소 3년. 나머지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2법 위반 벌금형만 2법이에요. 벌금형만 2법 위반. 그럼 금고 이상이나 집행유예는 이가 없죠. 그러니까 금고와 집행유예는 다른 법도 포함되는데 벌금만 2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면 완벽히 풀 수 있습니다. 7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럼 밑에 1, 2, 3, 4회 개수가 다르네요. 총 3개까지 정확히 하면 되겠네요. 기억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니은은 결격 사유 아니죠. 이 피특정 후견인이란 특정 사무에만 후견이 필요한 자라 결격이 아닙니다.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이건 법인에서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은 결격입니다. 임원 중에 자취 3년이죠. 리을은 아까 쓰기 결사 반대요. 쓰기 결사 사망이사입니다. 이건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으라 했죠. 그럼 리을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해산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 대표주였던 자 결격이 아닙니다. 아까 이건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느라 했어요. 그래서 결격이 아닌 자가 니은과 리을이라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1번은 공인중개사법이 2법이죠. 그럼 2, 300은 퍼센트인데 200만원이 결격이 아니죠. 3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정답이 바로 1번이네요. 2번이 금종면 3년이죠.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단으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번이 자취 3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4번이 발생한이에요.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인사 법인의
업무중개사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권자입니다. 5번이 자정, 자격정지 기간.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정, 자격정지 기간 결격이죠. 정답이 1번입니다. 암기법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 궁금하신 건 원숭이도 쉬운 중개사법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